겉모습만 보고 아, 저 집이다, 내가 좀 살고 싶다 마음이 생겨서 또 덜컥 가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대유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좀 예쁘게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 참 많죠. 그런데 이제 그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집이다, 내가 좀 살고 싶다 마음이 생겨서 또 덜컥 가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겉모습만 보고 아, 내가 살 집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겉모습도 주택인 것 같고 모양도 주택인 것 같고 내부도 주택인 것 같고 이렇게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전세나 월세 사실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내부 구조하고 이런 부분들 보고 아, 이거 뭐 살림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10강에서는 내가 살 집, 그러니까 내가 전세든 월세든 뭐 매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진짜 그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의 정체가 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택 유형별 완벽 가이드라고 해서 이게 진짜 집이 맞나요? 라고 해서 오늘 10강 들어갈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 주택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뭐 빌라, 연립 이런 부분들이 다 공동주택인데요. 그 부분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구분으로 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부분이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주택, 거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이런 부분들을 다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게 되면 아파트나 뭐 다세대나 빌라나 마찬가지로 다 이제 호실별, 우리가 뭐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실별 개별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구분 등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죠. 이 분양된 그런 어떤 건물들, 그 부분들이 대부분 아파트, 다세대, 뭐 빌라나 연립, 그러니까 이 다세대에는 빌라나 연립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전세나 월세 부분 들어갈 때 이 전세자금 대출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렇게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분 등기로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또 한번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될 건데요. 내 보증금, 앞에서 구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산이죠. 보증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잠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 구분 등기나 개별 등기는 이런 어떤 집합 건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등기부 등본인데요. 아파트 부분이에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집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공동주택에 구분 등기 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아파트 주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층수별로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어떤 건축물 대장인데요. 이게 보통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용도에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여기 용도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에서 공동주택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완화가 되는 부분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고요. 자,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공동주택이라서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이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법 적용이 조금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주택의 공급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올리고 그리고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원투룸 쪽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적용을 좀 완화를 시켜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됐었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주차 대수도 좀 적은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낮춰줬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빠르게 짓다 보니까 이제 그 층간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약간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많이 좀 시공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제 시작할 때 지어졌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하고 뭐 등기를 다 하기 때문에 개별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다세대하고 비슷한 부분으로 형태도 그렇게 갖춰지고요. 최근에는 이런 어떤 빌라나 이런 어떤 연립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부분도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주소지 나오고 이렇게 층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축물 대장 쪽에서 보게 되면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용도에도 보게 되면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은 이 아파트도 아니고 뭐 주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무실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게 또 오피스텔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구분으로 보게 되면 준주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주택은 아니지만 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무실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과 특징을 좀 알아보는데요. 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은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은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주택수에 이제 이 오피스텔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처음 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취등록세에서 4.6%가 적용이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업무용으로 썼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로 해서 개별 등기가 다 가능하고요. 또 대출이나 보증보험 할 때도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가능은 합니다. 대출도 되고 보증보험도 되는 부분인데 보증보험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서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허그 쪽에서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확인하게 되면 되는데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를 띄워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인데 집합건물로 표시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소재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 층별 정보가 이렇게 떠 있죠. 건물 내요. 그리고 집합 건축물 대장에 보게 되면 용도 지역에 이렇게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시설이면서 오피스텔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부분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좀 모호하게 돼 있는, 최근에 이제 그 여기저기서 미분양 떨어지고 뭐 계약은 했는데 중도금도 못 치르고 잔금도 못 치르고 그대로 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생활 숙박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숙 부분인데요. 자, 생숙은 구분해서 생숙은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취사가 가능한 호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줄여서 생숙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게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호텔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부분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또 전입신고 후에 이게 적발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법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거용으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징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별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확인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를 보셔야 되냐면 동일하게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서 이 등기부 등본에는 숙박시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숙박시설의 생활 숙박시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또는 또 호텔이라고도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 용도에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분양형 호텔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인데요.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도 용도가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고요. 이 두 개는 뭐가 아니다? 집이 아니다. 이 집이 아닌 부분을 임대차로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약 전 확인 필수 사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어디에서 보실 수 있느냐면 정부24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발급받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확인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 근린생활시설인데 대장상의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제 건축물 대장 확인했을 때. 그렇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를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밖에서 볼 때는 외형상으로는 주택이에요. 내부도 주택이에요.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싸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을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공적 장부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 실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홍보를 듣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전입신고 시에 이제 이 부분이 불법이 되고 용도 변경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숙박시설은 접근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계약 전에 어떤 서류에서 이런 신호를 알 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 부분 두 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은 주택이나 아파트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 대장상에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하든 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집을 볼 때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것보다 서류까지 같이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겉모습만 이렇게 화려하고 뭐 이렇게 이쁘게 잘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디서 보신다고요?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좀 이해를 하셨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더보기나 댓글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